안녕하십니까. 민법 지문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을 해설하는데 지원님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나 출판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고 교과서도 제 돈 주고 사서 재미로 합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받은 거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민법 총칙 부분 신뢰보호 이어서 합니다. 신뢰보호는 법률관계에서 어떤 외관이 있을 때 그 외관을 신뢰하면 일정한 경우에 그 외관이 진실과 다를지라도 그 신뢰를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교과서 24쪽 신뢰보호 심화 부분은 건너뜁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각 단원에서 나올 내용이고 지금 뒤에 나올 내용에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안됩니다. 다만 2012-1180-20 이 판결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채권 양도 조문을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권 즉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 양도처럼 채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도 양도성이 있지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를 했지만 양도 금지의 의사가 있는지 모르고 외관을 신뢰하여 양수한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됩니다. 이 내용은 채권 양도에서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민법상 신뢰보호에 기반한 제도는 표현대리, 시효, 동산, 선의취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건 뒤에 다 나올 내용이라 넘어갑니다. 민법의 적용 및 해석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 한자가 어려운 한자가 나왔으니까 한자만 알려드립니다. 한자만 알려드리면 해석의 모습으로 축소 해석과 확장 해석으로 나누고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으로 나누며 그 방법에 따라 물리 해석과 의미 해석으로 그 다음에 해석으로 허용될 것인가 유추가 있습니다. 유추 해석에 관한 2014-9212 판결을 보면 이 표시는 제가 판례 원문에 없는데 내용을 축약하기 위하여 이 김검다리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법질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채무 인수와 같이 당사자가 스스로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가급적 이와 같은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특히 유추 적용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 규정 등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여기서 빨간 색칠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색칠한 겁니다. 유추 해석에 관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추 해석 신중. 해석과 관련된 용어 설명입니다. 준용이란 어떤 조문 A에 있는 내용을 다른 조문 B에서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규정을 안하고 A 조문을 B 조문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교과서 지문이 잘 이해가 안되실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런 예를 들어봤습니다. 선이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이란 그런 사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3자란 당사자 이해의자입니다. 매매계약을 예로 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사자입니다. 매수인으로부터 전매한 자는 제3자입니다. 대항이란 당사자가 제3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조문은 많은 경우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된 조문에서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은 제3자가 오히려 법률행위 당사자에게 그 법률행위에 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민법의 효력 범위입니다. 시적 효력 범위로서 법률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는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 합니다. 다만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제2조 본법의 소급표,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국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다만 국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득권을 보호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장소적 효력 범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에 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외국인 구별 없이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하에서 우리 민법이 외국법과 경합할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할 준거법을 정합니다. 국제사법의 원래 이름이 섭외사법이었는데 국제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민법의 본격적인 공부가 될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란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입니다. 법률관계는 채권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도 있고 물권처럼 사람과 물건의 관계도 있지만 결국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됩니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은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지위를 권리, 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법률관계와 구분할 것으로 호의관계가 있습니다. 호의관계란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입니다. 호의관계는 대부분 무상이지만 모든 무상행위가 호의관계는 아닙니다. 사용대차의 경우 무상이지만 법률관계이고 호의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호의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상의 여부만이 아니고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생활관계가 호의관계인 경우 법적인 구속의사가 없으므로 호의적 급부를 약속받은 자에게 이행 청구권도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의관계라도 친구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호의동승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호의관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호의관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항상 배상액을 경감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9.40993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지만 982-53141 판결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물권입니다. 감사합니다.